많은 분들은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텃밭을 돌봅니다. 봄이 오면 씨앗을 사고, 날이 풀리면 모종을 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가을이 오면 수확을 마친 자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성실하게 보내고 나면 분명 손에는 작은 기쁨이 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비슷한 아쉬움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왜 정원은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일까? 왜 흙은 늘 바쁜데 삶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대전 외곽에 사는 김영수는 69이 된 뒤에야 그 점을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고추, 깻잎과 쑥갓을 돌보는 일은 분명 즐거웠지만 해가 바뀌면 늘 같은 자리에 다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정성은 쌓였는데 정원은 쌓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영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다른 방식의 정원이었습니다. 한철 반짝하고 끝나는 밭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리를 잡고 해마다 조금씩 더 풍성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었습니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 아직 잎도 제대로 없는 어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선뜻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해마다 더 많은 일을 만드는 정원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우리 삶을 덜 힘들게 해주는 정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땅을 한 철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해를 함께 살아갈 작은 숲처럼 바꾸어 가는 길 말입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마당과 작은 뜰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을 돕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수가 그 낯선 방식에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오래도록 반복해온 계절의 노동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쁨보다 소모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봄마다 씨를 뿌리고 여름마다 물을 대고 가을마다 정리하는 일은 분명 자연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지만 그 모든 수고가 다음 해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 가꾼 자리가 겨울이 지나면 다시 비어버리고 또 처음처럼 삽을 들고 시작해야 하는 생활은 젊을 때에는 성실함으로 버틸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분명히 내 땅을 돌보고 있는데도 그 땅이 해마다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느낌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도 바로 그 점에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원이란 원래 이렇게 늘 손이 많이 가는 곳이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처음 몇 해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돌봄이 가벼워지는 방식도 있는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텃밭을 운영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품습니다. 열심히 가꾸었는데도 남는 것은 잠깐의 수확과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뿐이라면 정원은 생활을 돕는 기반이라기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작물을 심는 일이 아니라 같은 땅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계절을 채우는 밭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자라고 겹쳐지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정원은 비로소 힘을 아끼게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땅을 평평하게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구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영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자 정원은 더 이상 한 줄씩 비워두고 한 줄씩 채우는 평평한 땅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이 층을 이루는 정원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빽빽하게 심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면적 안에서도 햇빛이 닿는 높이와 뿌리가 머무는 깊이, 가지가 퍼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이용해 하나의 마당 안에 여러 식물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위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며 오랜 시간 자라갈 과실나무가 자리를 잡고 그 아래에는 키가 조금 낮고 관리하기 쉬운 나무나 관목이 들어오며 맨 아래에는 땅을 덮어주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확의 기쁨을 보여주는 낮은 열매나 식물이 자리를 채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의 정원은 단순히 작물을 나열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높이와 속도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는 작은 숲에 가까워집니다. 위의 나무는 여름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아래 식물은 그 그늘을 지나온 부드러운 빛 속에서 자기 몫을 키워갑니다. 땅은 드러난 채로 오래 마르지 않고 빈자리마다 잡초가 먼저 차지할 틈도 줄어듭니다. 바람과 햇빛, 흙의 수분까지도 한 방향으로만 소모되지 않고 여러 층을 거치며 조금 더 안정된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김영수는 그 원리를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왜 어떤 정원은 해마다 더 바빠지고 어떤 정원은 시간이 갈수록 차분하고 풍성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원의 힘은 넓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어떻게 겹쳐 쓰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마당과 기후에서는 어떤 나무와 어떤 식물로 이 층을 만들어가야 가장 현실적일까 하는 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김영수는 외국의 정원을 그대로 흉내내기보다 한국의 계절과 땅에 익숙한 나무들부터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멋진 구조라도 우리 기후에서 버티기 어렵거나 가족의 식탁과 멀게 느껴지는 식물로 채워지면 오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층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과나무와 배나무, 그리고 자두나무처럼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실나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원의 뼈대가 되어주고 해마다 조금씩 더 넓은 그늘과 더 깊은 뿌리로 자리를 안정시켜줍니다. 그 아래 중간층에는 키가 지나치게 크지 않고 손이 닿는 높이에서 관리하기 쉬운 복숭아나 매실 같은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빈 공간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정원이 갑자기 높아 보이거나 답답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에는 땅 가까이에서 자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확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베리류나 작은 열매 관목을 두면 좋습니다. 이 낮은 층은 단지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흙이 오래 드러나지 않게 돕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며 정원이 허전해 보이는 시기를 줄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화려한 식물을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위로는 오래갈 뼈대를 세우고 가운데는 공간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아래로는 땅을 지키고 빠르게 반응하는 층을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의 마당이라면 겨울 추위를 견디는 힘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전남이나 경남이라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집 땅에 맞는 나무를 골라 서로 다투지 않게 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작은 숲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나무를 어떤 층에 둘지 감이 잡히고 나면 이제 정말 중요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언제 심고 얼마나 띄우고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나무를 고르는 일만큼이나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실패를 겪는 이유는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에 몇 가지 원칙을 가볍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심는 때입니다. 나무는 화사하게 잎이 난 뒤에 옮겨 심는 것보다 아직 움직임이 크지 않은 늦겨울이나 아주 이른 봄에 자리를 잡게 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강원처럼 추위가 오래 남는 곳에서는 땅이 너무 굳어 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고 경기나 충청은 늦겨울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하며 경남이나 전남처럼 비교적 온화한 곳에서는 조금 더 이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력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아직 깊이 움직이기 전이고 흙이 받아줄 준비를 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둘째는 간격입니다. 처음 심을 때는 나무가 작아 보여 욕심이 생기기 쉽지만 몇 해 뒤에 크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의 빛을 빼앗고 바람길까지 막아버립니다. 위층의 나무는 나중에 가지가 퍼질 자리를 미리 남겨두어야 하고 중간층과 아래층은 그 틈 안에서 햇빛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놓여야 합니다. 셋째는 크기를 다루기 쉬운 나무를 고르는 일입니다. 마당 정원은 과수원과 다릅니다. 너무 크게 자라는 나무를 들이면
처음 몇 해는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뜰에서는 지나치게 높이 치솟는 나무보다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돌볼 수 있는 크기의 나무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김영수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한 뒤에야 정원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시작을 바르게 잡아야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이 분명해지자 이제 남은 일은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고 몇 해에 걸쳐 천천히 쌓아 올리는 순서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김영수는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정원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래가는 정원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해마다 해야 할 일을 나누는 편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가장 위층이 될 나무부터 심는 것이 맞았습니다. 사과나 배, 자두처럼 앞으로 정원의 골격이 될 나무를 먼저 자리에 앉히고 그 해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를 믿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바로 그 시기에 나무는 새로운 흙에 적응하고 바람의 방향과 햇빛의 길을 익히며 앞으로 여러 해를 버틸 힘을 조금씩 모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자꾸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너무 모자라지 않게 살피고 흙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덮어주면서 나무가 제 자리에서 안정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해가 되면 첫 해에 세운 뼈대 사이로 중간층의 나무를 들일 수 있습니다. 이성호는 경기의 집 마당에서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며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고 너무 비어 보인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여백이야말로 다음 층이 숨쉬며 들어올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해에 복숭아나 매실처럼 키가 너무 높지 않은 나무를 알맞은 거리에 더하자 정원은 갑자기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한층 부드럽고 안정된 모습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는 뼈대를 세우고 다음 해는 그 틈을 잇는 층을 채우는 식으로 가야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풍경을 만들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정원은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깊어지는 관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두 해를 차분히 보낸 뒤에야 가장 아래에서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받쳐줄 마지막 층이 들어설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그렇게 두 해를 차분히 보낸 뒤 맞이한 셋째의 풍경은 김영수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원은 더 이상 비어있는 땅 위에 몇 그루 나무만 서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층의 나무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 사이를 잇는 중간층도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아래층을 채우는 일입니다. 땅 가까이에서 자라는 열매 관목이나 베리류를 들여와 빈 흙을 덮고 햇빛과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부드럽게 받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층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낮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흙이 오래 드러나지 않으니 마르는 속도가 줄고 자잘한 풀이 무질서하게 번지는 일도 한결 덜해집니다. 게다가 2층은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선 두 해 동안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했던 사람에게 작지만 분명한 기쁨을 먼저 건네줍니다. 김영수도 바로 그 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사과와 배가 넉넉한 수확을 보여주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아래층에서 먼저 익어가는 작은 열매들은 이 정원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첫 결실은 양이 많아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셋째 해가 되면 사람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정원은 무언가를 한꺼번에 많이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해마다 각기 다른 속도로 응답하는 생명들을 통해 기다림에도 순서가 있고 풍성함에도 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 위에서 이제 남는 것은 이 정원이 결국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처음 이 정원을 바라보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봄이 오면 무엇을 더 심어야 할지부터 생각했고, 여름이 오면 얼마나 더 움직여야 할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수에게 정원은 해야 할 일이 끝없이 밀려오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질서를 갖추고 삶을 조용히 도와주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사과와 배, 자두가 계절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자라고, 그 아래에서는 손이 닿는 높이의 나무들이 빈틈을 부드럽게 메우며, 땅 가까이에서는 작은 열매들이 먼저 익어 기다림의 시간을 따뜻하게 달래줍니다. 이렇게 여러 층이 함께 살아가는 풍경 속에 서 있으면 정원이란 단지 먹을거리를 얻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 해를 버티는 밭이 아니라 여러 해를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되고, 한 철의 수확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조금씩 품어주는 공간이 됩니다. 주말에 찾아온 손주에게 익은 열매 몇 알을 따서 건네는 순간도, 배우자와 함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올해는 가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야기하는 저녁도, 모두 이런 정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숲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땅에 맞는 몇 그루를 올바른 때에 심고 그 자리가 다음 해를 부를 수 있도록 천천히 이어가는 일입니다. 정원은 서두른다고 깊어지지 않고, 오래 바라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계절의 속도에 맞추어 한 걸음씩 쌓아가면,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손이 많이 가는 마당이 아니라 삶을 받쳐주는 작은 숲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가볍고 풍성하게 바꾸는 첫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